합니다. 자, 외우실 게 뭐냐면 제가 방금 회사가 표준을 세우는데 무조건 표준은 제품 한 개당 표준을 세워요.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가격 표준이 있고요. 수량 표준이 있어요. 가격 표준이 있고 수량 표준이 있는데 영어를 좀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쓰실 때에는 한글보다 영어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준 가격 있죠. 그래서 가격 표준이라고 하면 표준 가격 얘기해요. 목표로 세워놓는 하나당 가격.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스탠다드 프라이스. 스탠다드가 표준입니다, 표준. 그래서 SP라고 하면 우리가 제품 한 개당 표준 가격이 돼요. 표준 가격.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량 표준 있죠. 수량 표준은 우리가 제품 한 개당 투입량. 그건 재료비 쪽. 곧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량이 그 퀀터티죠, 퀀터티. 한국말에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가 영어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퀀터티? 죄송해요. 퀀터티. 그래서 스탠다드 퀀터티라고 해가지고요. 수량 표준을 SQ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수량 표준에다가 가격 표준을 곱하면 이거 전부 다 한 개당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품 한 개당 표준의 단가가 나와요. 표준 단가. 그래서 SQ 곱하기 SP가 단위당 표준 원가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사례 보시면. 자, 일단 직접 재료비 가지고 사례. 자, 우리 회사가요, 재료를 산대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뭐 구리라고 할까요? 구리? 우리 회사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현대차인데 이번에 킬로그램당 100원에 사오는 표준을 설정을 했대요. 물가 같은 거 다 고려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요건 표준 매입 가격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량 표준은 그럼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 수량 표준은 뭐냐면 우리가 제품을 한 개를 만드는데 우리가 3kg 정도 우리가 구리를 투입하는 걸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얘를 표준 투입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품 한 개당 3kg이 투입되고요. 한 개당 3kg이 투입되고 우리가 킬로그램당 100원에 사오는 표준을 설정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제품 한 개당 우리가 단위당 표준 원가는 300원이 되는 거예요. 3kg 곱하기 킬로그램당 100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한 개당 표준 원가는 300원.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다 1월 1일 날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접 노무비에서 가격은 인건비가 되겠죠. 인건비. 맞죠? 그래서 종업원의 시간당 인건비요.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글씨가 이상하니? 할게요, 여러분들. 뭐 어렵진 않으시죠? 글씨가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종업원한테 시간당 인건비를 1,000원 주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표준을 세운 거예요. 그냥 금액이 이상, 알죠? 그때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당 인건비를 임률이다. 임률.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다 나오는 용어니까 임률이라는 용어는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임률 차이라고 하는 임금률. 공장은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노무비는 그 노동력이니까 여기서는 투입이 킬로그램 같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시간당입니다. 그래서 인부분들이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한 2시간 정도 일하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사전에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를 만드는데 인부분들이 2시간 정도 일하는 표준을 세워둔 거예요. 근데 시간당 1,000원의 인건비를 표준으로 삼은 거죠. 그럼 제품 한 개당 표준 원가는 2,000원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제조간접비예요. 제조간접비는 공통비죠. 공통비고 워낙 원가들이 많죠. 맞죠? 뭐 우리가 감가상각비 있고 임차료 있고 뭐 수선비고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간접비는 배부라는 표현 쓰죠. 배부한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조간접비는 배부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신 그 아까 있었죠. 우리가 예정 배부율 할 때 배부율 있죠. 그 배부율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당 350원을 배부하겠다 라고 사전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할 건데 우리가 제조간접비는 워낙 원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선비는 이렇게, 왜냐면 수선비는 시간당이 아니라 수선비 얼마당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수선 횟수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맞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설정하면 사람 죽어요. 맞죠? 뭐 전력비는 전기 사용량 대비 뭐 400 이렇게 하기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제조간접비 있죠. 물론 나중에 변동제조간접비하고 고정제조간접비 나눌 거긴 합니다만, 맞죠? 지금은 일단 그냥 제조간접비라 할게요. 제조간접비는 워낙 원가가 많다 보니까 그 모든 원가를 일반적으로 하나의 배부 기준으로 통일해 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 제조간접비의 배부 기준을 요 직접 노무비와 같은 시간으로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당 350원씩 뿜빠이 할 거야 라는 율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수량 표준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를 배부 기준으로 설정했으니까 한 개를 만드는데 2시간씩 작업을 하는 시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알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제품 한 개당 표준 제조간접비는 700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일단 사전에 이렇게 짜놓는 겁니다. 1월 1일 날. 기초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입니다. 모르고 애니메이션을 못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뭐냐면 여러분 조심하실 게, 우리가 제품 한 개당 얼마라는 건 단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고정비하고 변동비 외우셨죠? 고정비하고 변동비 중에 제품 한 개당 금액이 일정한 건 변동비예요, 고정비예요? 제품 한 개당이요. 변동비에 고정비에 제품 한 개당 금액이 일정한 거. 고정비요? 그럼 안 되는데? 변동비 아니야? 변동비 아니에요? 제품 한 개당 금액 일정. 여러분 장난치지 말아요. 이거 회계 1금융이잖아요. 얼마 흥분했으면 침 흘릴 뻔했어 지금. 엄마나? 여러분들 엄마? 엄마 보고 싶긴 한데 잠깐만, 여러분들 임차료가요. 총 임차료는 고정이지만 제품이 생산함을 할수록 단가는 임차료가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단가. 오해하셔서 제가 총원가라고 해서 그랬던 거죠, 여러분들. 진짜 이거 큰일 나요, 진짜로. 단가, 깜짝 놀랐는데? 단가가 일정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변동비잖아요. 고정비는 총 원가가 일정한 거지. 어떡하지? 맞죠? 제품을 한 개 생산하면 임차료 100만 원. 제품을 2개 생산하면 임차료 200만 원이에요? 맞죠? 그럼 제품을 한 개 생산할 때랑 100개 생산할 때랑 임차료 같잖아요. 그럼 단가는 여러분 변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재료비는 한 개당 얼마는 변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제가 이렇게 했었죠. 여기 어디 갔어? 우리가 제품 한 개당 얼마라는 표준을 세울 수 있는 건 변동비예요. 고정비는 제품 한 개당 얼마라는 표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맞죠? 왜냐하면 단위당 단가가 일정하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나누실 게 뭐냐, 여기요. 우리가 차이 분석할 때는 변동 제조비 있죠. 여기서는 변동 제조 원가는 뭐냐면 변동 제조 간접비가 아닙니다. 변동 원가예요, 변동 원가. 우리가 변동하는 원가는 재료 사오면 재료당 얼마. 그 다음에 사람. 맞죠? 사람 시간당 얼마. 맞죠? 그 다음에 변동제조 간접비, 수선비 한 번당 얼마. 이건 나오는데 우리가 임차료는 임차료
제품 한 개당 임차료 얼마? 이렇게 딱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정입니다. 다시 고쳐서 놓을게요. 그래서 고정 제조 간접비는 고정 제조 원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건 얘입니다. 고정 제조 간접비 그 차이 분석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되셨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예요, 여러분들. 변동 제조 원가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단 말이에요. 맞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니까 제품 한 개당 얼마씩 분배하겠다, 이런 게 타당합니다. 알죠? 그래서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이따는 여기 그래서 단위당 가격에 단위당 수량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 수량이 2시간, 2시간에 시간당 얼마 하면 그게 제품 한 개당 표준 원가라면서요, 여러분들. 자, 그럼 차이 분석 좀 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차이 분석은 아까 실제 원가하고 표준 원가의 차이를 분석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우리가 항상 수량 곱하기 단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방금 수량 곱하기 단가고요.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가 실제 원가라는 건 당연히 가격, 이 P는 프라이스입니다. 가격도 실제 가격이고 그 다음에 Q는 퀀터티, 수량도 실제 수량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실제 원가를 뭐라고 하냐면 AQ 곱하기 AP다라고 합니다. Actually cost, actually price. 좀 있어 보였어요? 죄송해요. 이거 가끔씩 거꾸로 쓰는 분들이 거꾸로 쓰셔도 돼요. 이건 사람 차이, 취향 차이. 알죠? 나는 P가 앞에 있으면 좋겠다. 그럼 P 쓰셔도 돼요. 알죠? 근데 대부분 처음 배우셨던 분들한테 배웠던 대로 쓰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예전에. 예. 그래서 저는 Q부터 먼저. 예. 여기에다가 왜 실제 생산량을 쓰는지는 곧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해서 그래, 빨간색 친 건. 자, 그 다음 여기요. 자, 우리가 그럼 표준 원가는 아까 했었죠. 표준 원가는 스탠다드 퀀터티에다가 스탠다드 프라이스. 이렇게 하면 표준 원가인데 중요한 게 이 표준, 이거 뭐 여러분 실제 원가는 실제 생산량 한 개당이라고 당연하죠. 이건 실제 원가니까. 근데 표준 원가는 사전에 생산한다면서요. 그럼 사전에 하니까 실제 생산량이 아니라 뭔가 예상 생산량 같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왜 그런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회사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재료비 있죠, 재료비. 재료비를 하나당 100원 주고 샀대. 하나당 100원. 하나당 100원 주고 샀대요. 알죠? 하나당 100원 주고 샀고요. 자, 그 다음에 얼마라고 할까? 그 다음에 제품 하나당, 자동차 하나당 3kg의 재료가 투입됐대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리고 실제 몇 개를 생산했냐면 100개를 생산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실제 금액은 3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몇 킬로그램을 썼냐면 3kg을 썼어요. 똑같이 썼다고 가정. 근데 제품을 하나당 얼마 주고 매입했냐면 나는 90원 주고 매입을 한 거예요. 90원. 분명히 잘했죠? 우리가, 잘한 거 아니다. 죄송해요. 한 개당 우리가 90원의 표준을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실제로 한 개당 100원 주고 사서 10원 더 주고 산 거죠, 여러분들. 그럼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이거. 잘못했는데 예상 생산량은,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표준으로 삼은 생산량은요. 표준으로 삼은 생산량은 몇 개라고 할까? 800개라고 가정? 800개는 80개죠. 미쳤나봐. 80개라고 가정? 금액을 너무 그지같이 잡았나? 곱해 주실래요? 270 곱하기 80 얼마 나와요?
270 곱하기 80. 21,600원. 감사합니다. 21,600원? 21,600원.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자, 이거를, 죄송해요. 이렇게 들게요, 여러분들. 이걸 80으로. 80. 80? 더 떨어지나? 80. 이러면 24,000원이죠? 이렇게 들게요. 24,000원. 맞죠? 그러면 지금 표준 원가는 2,160인데 실제로 많이 썼잖아요. 그럼 많이 썼으니까 이거 분명히 쪼임당할 거예요. 막 맞을 거예요. 평가에서 불이익당하겠죠. 근데 이건 불이익당할 거예요. 뜯어보면 뭐예요? 실제로 하나당 킬로그램당 90원에 사오는 표준사 맞죠? 근데 킬로그램당 얼마 주고 사왔어요? 80원. 그럼 잘한 거 잘못한 거? 잘한 건데 불구하고 이건 안 보고 그냥 얘를 실제 생산량이 아니라 예상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비교하면 왜곡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실제 생산량이면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표준 원가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이렇게 돼 있어요. 알죠? 그래서 시험에 낙습니다. 예상 생산량이랑 실제 생산량 같이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상 생산량 함정입니다. 물론 나중에 고정비 그쪽은 좀 달라지겠지만 아시죠? 그래서 성과 평가를 하려면 동일한 생산량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하게 되면 저를 보실게요. 그럼 이렇게만 하게 되면 여기는 AQ, 여기는 SQ, 여기는 AP, 여기는 SP잖아요. 맞죠? 그래서 중간에 하나가 돕니다. 뭐냐면 이렇게. 그래서 AQ 곱하기 SP. 이건 뭐 정해진 이름이 없어요. 뭐냐면 차이 분석하려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왼쪽하고 가운데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프라이스의 차이가 있죠. 퀀터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가격 차이다라고 합니다. 가격 차이는 여기서 분석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하고 오른쪽은 뭐의 차이가 나요? 수량의 차이가 나지 가격은 똑같죠. 표준 가격이니까. 맞죠? 그럼 얘는 우리가 수량 차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하고자 가운데 AQ 곱하기 즉 실제 생산량분의 실제 투입량분의 표준 가격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가운데는 그 가격 차이 요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냥 넣은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얘만 내지 않습니다. 뭐를 줄지 아냐면 이게 유리한 차이인가 불리한 차이인가 이렇게 됩니다. 유리, 불리. 실제로 여러분 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원가를 절감했대요. 그럼 원가를 절감하면 요건 이익이 증가하겠죠. 그럼 이익이 증가하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그렇죠. 유리한 차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유리한 차이. 그럼 반대로 원가가 증가했대요. 많이 쓴 거잖아요. 그럼 많이 썼으니까 이익은 감소하겠죠. 감소하면 불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 그렇죠. 불리한 차이죠. 그래서 반쪽 올릴게요. 그럼 유리한 차이를 가끔씩 교재를 보면 F라고 돼 있을 거예요. 페이버러블. 페이버러블. 뜻은 저도 몰라요. 페이버러블. 그리고 불리한 차이는 unfavorable. 그래서 U 이렇게 써도 되고요. 많이 줄여요. 이렇게. 불리한 차이 이렇게 하면 팔 아프니까. 자, 그럼 보시죠.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기. 자, 질문. 여기다 제가 모르고 못 쓴 것 같은데 질문이에요. 우리가 실제 원가하고 표준 원가 중에 실제 원가를 많이 쓴 게 유리할까요? 적게 쓴 게 유리할까요? 표준보다. 그렇죠. 표준보다 실제를 적게 써야 유리한 거예요. 내가 세운 표준보다 적게 써야 유리한 겁니다. 항상 실제가 중요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야, 100만 원 쓴 거 같은데 얼마 썼니? 120만 원 썼다 이놈 새끼야. 실제로.
짜증난다 이렇게. 더 썼구나. 맞죠? 기분 나쁘고. 실제가 덜 나갔으면 아이 좋아 이렇게. 예. 그럼 거꾸로 실제 원가가 표준 원가보다 크대요. 목표로 세운 원가보다 더 많이 쓴 거죠. 그때 우리가 불리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잘 잡아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재료비 차이 분석하고요. 쉴게요. 네, 마칠게요. 자, 우리 예제입니다.